네, 테크수다 김정철 도안국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퍼루프 얼마 전에 그 시험 주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테스트 그걸 해가지고 외신에 뭐 일찍 보도가 됐는데 시속 1,200km. 네. 서울 부산까지 15분? 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는데 무슨 개념입니까 이거? 시작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고속 열차 계획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2030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지금 달리는 열차랑 별 차이가 없는 속도로 그냥 새로 만든다고 하니까 그것도 돈이 한 70조, 70조를 들여서 뭐 구태의연한 교통수단을 하나 더 만든다고 하니까 테슬라 모터스의 CEO 일론 머스크가 6분의 1 가격으로 훨씬 빠른 음속 돌파하는 열차를 내가 설계해보겠다. 그게 바로 하이퍼루프였어요. 이 사람이 그냥 이걸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네 회사에다가 문서를 공개했어요. 2013년 8월에 우리가 하려는 건 어떤 거다라고 해서 전 세계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의도 엄청 많이 오고 갑자기 돈도 모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문서들이 일화가 있는데 실제 2013년도에 이 일론 머스크가 이걸 공개할 때는 고속열차 도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목적으로 툭 던졌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더 재밌었던 건 오바마 대통령이 한번 만나자. 일론 머스크한테. 그래서 무려 90분간 독대를 했어요. 그래서 2014년 4월에 백악관에 가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만들 수 있느냐. 일론 머스크는 그때까지 너무 바빠서 할 생각이 없었다가 대통령께서 이거 좀 내 명성을 또 한번 업그레이드 하겠는데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완공이 됐다고 했을 때 일론 머스크의 이제 주장대로 따르면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30분 이하에 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시속 1,200km니까 지금 LA에서 샌프란시스코가 610km니까 딱 30분에 돌파하는 비용도 5만 원 이하다. 5만 원 이하라고 주장했는데 이거는 다 말도 안 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되게 빠르게 가잖아요. 그 타임만 조절하면 금방 사람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열차의 묘미가 중간에 이렇게 간식도 먹고 국수도 먹고 하는데 이런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낭만이 있었는데 이거는 기차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리가 뭡니까? 공기가 거의 없는 그 아진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분들은. 아진공? 네. 근데 거기 이제 지름이 3.5m, 터널 놓고 자기장, N극, S극, 그 대면 약간 뜨는 거. 약간 그런 자기장을 갖고 추진력을 해가지고 팡 쏘는 거예요. 팡. 야, 이게 좀 부족한데. 이 정도 설명으로는 좀. 그리고 왜냐면 이제 또 비행기가 되게 빠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 올라가면 위에 공기가 희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항이 없는 거예요. 공기 저항? 움직이는 열차가 가장 속도 문제가 두 가지가 걸리거든요. 공기에 저항하고 이 철로를 벗어날 수 없는 문제. 그러다 보니까 공기를 튜브 안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거의 없게.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버리면 앞에서 막을 수 있는 저항이 안 생기는 거죠. 앞으로 나갈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자기장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이렇게 전력을 흘러가지고 밑에는 N극을 만들어 놓으면 이 위에다 다시 제어해가지고 이걸 S극으로 만들면 살짝 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공기가 없는 곳에서 쫙 움직이니까 속도가 그렇게 나온다는 이론인 거죠. 보통 우리 장난감 총에서도 일종의 이제 그 공기 압력으로 그 뭔가를 팍 밀어내는 요거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를 응축시킨 다음에 이 공기의 힘을 풀어주면서 팡 치고 나가는. 야, 그 표현이 맞네. 빵 치고 나가는 게 맞네. 빵빵. 그 이상 표현이 안 되네. 공기 압력으로 밀어내는 구조라고 처음에는 일론 머스크가 설계를 했어요. 근데 지금 형태에서는 약간씩 뭐 설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서 이 원 설계랑은 조금 다른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자기 부상의 원리를 이제 이용한다는 게 또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진공과 자기 부상이 이제 그걸 연결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 자기 부상 열차하고 비슷한 겁니까? 이 기술이 지금 이 하이퍼루프에 그대로 쓰였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다른 게 있다면 하이퍼루프라는 이 관을 만들어서 그 안을 거의 진공 상태에 가깝게 만들어서 공기 저항을 최대한 줄였고 그래서 거기에서 속도가 1200km 음속에 가깝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 사실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하는 사업 중에 우주 항공 산업이 있고 또 솔라시티의 회장이기도 하고.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도 자기 부상 열차가 있죠.
있습니다. 3대 세 번째 만난 전 세계에서 살고 계신 데 있어요. 우리나라가 저 심지어 말이죠. 영종도에 자기 무상 열차가 있어요. 국제공항에서 그 근처에 있는 업무단지. 네네. 이거 이제 좀 도는 정도인데 시속 몇 킬로까지 낼 수 있죠? 110km까지라고 얘기했는데 110킬로까지 낼 수 있는데 그 구간 내에서는 그렇게 내면 안 낼 돼요. 수가 없어요. 네. 예. 네. 그러면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국내의 자기 무상 열차는 다 거짓말이었네. 우리나라 최초가 영종도기 때문에 그 전에 나왔던 건 아니죠. 자기 부상 열차가 네. 사실 1970년 예, 정도에 80년, 예, 옛날부터 했었죠. 독일이 개발했고 오래됐군요. 근데 이게 상업 운행은 중국 그렇죠. 그 푸동공항 예. 이쪽에서만 지금 상업적 운행을 유일하게 하는 거고 한국이 지금 상업적 운행은 두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일본은 아직 그 안 하고 있나요? 저기 시험철로에서 예. 지금 리니어 신칸센이라고 해서 네네. 거기서 시험철로에서 시속 600km, 어. 음속 절반 정도로 기록을 세웠고 운행을 예정하고 있고 아직은 운행을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근데 이런 자기 무상 열차가 이렇게 개발이 좀 더딘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제어 이슈가 지금 생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라든가 이걸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튕겨나가잖아요. 진짜 말한 대로. 그것도 이게 또 철도를 놔야 되는 이슈도 또 있잖아요. 또 깔아야 되니까 이런 이슈가 생기니까 지금 약간 좀 저디게 가고 있는 와중이었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우려하는 분들은 진공 상태일 때 이 진공에 균열이 생겼을 때의 문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게 현실성이 없는 바보 같은 뭐 실험이다, 쇼다 이렇게 지금 미국 쪽에서는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더 재미난 게 이번에 이제 이 실험만 있었던 게 아니라 2015년에 전 세계 대학생들한테 도전해봐라. 최근에 MIT 쪽에서 우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진짜 호기심이 넘치는 사람들한테는 다 도전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긴 했어요. 그렇네요. 이 방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대학생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 방법론으로 해서 항상 이슈 받는데 다 성공하고 그 방식을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선례가 있는 게 예. 사실은 미국이 나사를 통해서 우주 개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 스페이스X를 만들면서 왜 과학자들이 무제한적인 예산과 그 최근 기술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죠, 자기가 그렇죠. 아는 기술만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 해서 실제로 스페이스X를 10분의 1 이하의 비용으로 올렸어요. 우주에 올리고 나사가 바로 일줬잖아요. 그렇죠. 나사가 위탁했어요. 위탁. 예.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하이퍼루프에도 지금 뭐 미국에서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고 전 세계 뭐 IT 기술자나 이런 그러게요. 미디어에서도 관심을 예.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혁신이에요. 네, 혁신적인 사고 방식에서 비롯된 건데 혹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냈을 때 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는 어떤 문화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한 번쯤 가능한 얘기네. 네.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연구해보자. 이런 것들이 좀 보편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일론 머스크의 하이퍼루프를 통해 다시 한번 해봅니다. 오늘 얘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테크 수다에서 이제 항상 좀 재미있는 아이템이 나오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어요. 네. 지난주 데이터 센터 얘기를 했는데 망했죠. 망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여기다 놓고 옹호하도록 오원석 보내줄 기자와 그 권명강 기자 그들이 나온다고 해서 별로 그게 차이가 없다. 왜냐면 그들이 네. 나와서 그 방송이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편집된 것 같은데 네. 두 분을 디스했어. 근데 거기는 사실 백업이잖아요, 저희. 그러니까 저희는 메이저리그고 거기는 마이너리그인데 그 본질을 망각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말이죠. 우리 또 테크 수다의 본질로 본질에 맞는 아이템 오늘 갖고 왔습니다. 1군입니다. 야 정말 또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제가 이제 재작년에 말이죠. 그 애플에 출장을 가 있을 때 한국에 그 우리 보도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빨리 LA까지 가서 방송을 하자. 네.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여기서 그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랬더니 당시 그 국제모 기자가 2시간이면 간다. 그러면 아니 2시간이면 갈 수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 이 미래를 예측했군요. 이 친구가 미래를 예측해서 한번 사고 한번 쳐봤는데 실제로 그게 되고 있다라는 거. 자기도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네. 그 일론 머스크가 원래 잘난 체하기를 좋아한다라고 써 있네요. 네. 원래 좋아요. 제가 일론 머스크 전기를 읽었는데 굉장히 잘난 체하기를 좋아하고 그 뭐랄까 미디어에 이렇게 노출되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야, 일론 머스크가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다음에는 이제 화성을 정복하겠다. 화성 정복. 화성을 정복하겠다. 예. 뭐 하여튼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부산에 본가에서 출퇴근하셔도 되겠어요. 출퇴근- KBS까지. 야, 그죠. 영종도에서 1시간 반씩 걸리는데 그냥 부산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면 되겠네요. 만취된 상태에서 딱 했는데 바로 5분 만에 집에 있어요. 대리도 필요 네, 없어요. 네, 이걸로. 네. 예, 술 먹고 타자 캡슐에. 진공 상태에서 1200km로 가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예가 있는데 예전에 그 파리랑 그 런던을 오가던 콩코드 비행기가 있었어요. 네, 예, 있었죠. 그게 마하 2 정도로 어. 시속 2000km, 지금 1200km보다 조금 더 빨랐죠. 근데 어쨌든 뭐 좀 힘들어하긴 했어도 그냥 탈만했다. 탈만했다? 근데 망하긴 했죠. 이거는 진공 상태에서 깜깜한 데서 말이죠. 순간적으로 한마디로 내가 마취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타기 전에 캡슐에 탑승하기 전에는 알코올을 한잔하고 잠이 드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겠다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보면서 어차피 하이프로프는 상상에서 시작됐으니까 네, 네. 저희도 상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